꽃님이님들 경제, 돈, 금값 영상으로 이야기하다가 월요병이니 오늘은 마음을 어루만져 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늙어서 최고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30년간 노년의 심리와 행복을 연구해온 박사 이진호입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본 어르신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분들 중에는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로 나이 들수록 점점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 차이가 뭘까 고민하면서 수많은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행복한 노년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생각의 전환, 작은 습관의 변화였죠.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을 두려워하세요. 외롭고 쓸쓸하고 아프고 부담만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벼운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30년 연구 끝에 정리한 노년을 최고로 행복하게 만드는 20가지 비밀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검증된 지혜입니다. 바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오늘만큼은 여러분 마음이 조용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20가지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가장 와닿는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제 연구실을 찾아오신 72세 박순자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자식 셋을 키우면서 평생을 희생하며 사셨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다 성공해서 잘 살게 되었는데도 박순자님은 전혀 행복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우울증까지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게 곧 자기 행복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자식들 일에 계속 간섭하시고 손주 육아도 전담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무리하게 도와주셨죠. 그런데 자식들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했고 박순자님은 고마움은 못 받고 잔소리꾼 취급만 받으셨어요. 제가 박순자님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자식 인생에서 손 떼기. 처음에는 불안해 하셨어요. 나까지 신경 안 쓰면 애들이 어떡하냐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실천하셨습니다. 손주 봐주는 것도 일주일에 하루만, 돈도 진짜 필요한 때만, 조언도 요청받을 때만 하시기로 했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고 박순자님도 자기만의 시간을 갖게 되면서 취미생활을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 다시 됐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더라고요. 표정도 밝아지고 우울증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작은 변화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20가지 지혜는 여러분의 노년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순자님처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노년을 최고로 행복하게 만드는 20가지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같이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자식 인생에서 손 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평생 자식 키우느라 애쓰신 분들한테 갑자기 손 떼라니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건 간섭을 줄일수록 관계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부모의 과도한 관심이 성인 자녀와의 갈등 원인 1위로 나타났어요.
자식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간섭하면 자식들은 의무감으로 부모를 대하게 되고 진심 어린 효도는 멀어집니다. 65세 김영희님은 아들 부부 살림살이에 계속 참견하셨대요.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가르치려고 하고 손주 교육 방식도 자꾸 지적하셨죠. 그러다 보니 아들 부부가 점점 방문을 꺼리더래요. 제가 조언해 드렸죠. 딱 한 달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켜보시라고요. 정말 힘들어 하셨지만 참으셨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들 부부가 먼저 연락을 하고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외식도 하신답니다. 여러분, 자식은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를 찾아야 해요. 그래야 진짜 좋은 관계가 됩니다. 손을 떼는 게 무관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사랑이고 존중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돈을 지키는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한테 무리하게 퍼주시다가 정작 본인은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고생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중 38%가 자녀 지원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비밀 통장 하나쯤은 괜찮아요. 자식한테 다 알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만난 70세 정미라님은 자식들한테 재산을 거의 다 나눠주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아프셔서 돈이 필요한데 자식들은 바빠서 도와줄 여유가 없었어요. 그때 얼마나 후회하셨는지 몰라요. 노년의 경제적 독립이 곧 정신적 독립입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한테 손 벌릴 일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어요. 여러분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쓰세요. 자식 잘 되라고 다 주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듭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아파서 못 만나시고요. 그러면서 점점 고립되고 외로워지는 거죠. 명지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사회적 관계망이 넓은 노인일수록 우울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76세 이철수님은 은퇴 후에 집에만 계셨대요. 친구들도 다 연락이 끊기고 혼자 텔레비전만 보시다가 우울증이 왔어요. 그러다가 동네 노인정에서 하는 바둑 교실에 나가셨는데 거기서 비슷한 나이 분들을 만나셨죠. 이제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서 바둑도 두고 수다도 떨고 가끔 같이 여행도 가신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새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만 있으면 됩니다. 등산, 노래, 춤, 바둑, 서예 뭐든 상관없어요. 그 활동을 하는 모임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네 번째로 외모 관리를 해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시면 안 돼요. 깔끔한 옷, 단정한 머리, 환한 미소가 중요합니다. 이게 남한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예요. 거울 볼 때마다 초라한 모습이면 기분이 처지잖아요. 69세 한미숙님은 집에만 계시니까 옷도 아무거나 입고 머리도 안 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단정하게 옷 입고 머리 빗고 가벼운 화장까지 하셨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달라지더래요. 자신감도 생기고 밖에 나가고 싶어지고요. 작은 변화였지만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세요. 외모 관리는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전히 여러분은 아름다워질 자격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끼세요. 하지만 고독은 사치예요. 젊었을 때는 누릴 수 없었던 귀한 시간입니다. 아무 방해 없이 온전히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고독 시간을 갖는 노인들이 정신 건강이 더 좋고 자아 존중감도 높았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면서 스스로와 대화하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거죠. 73세 조영식님은 평생 사람들 속에서 사셨대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혼자 있게 되니까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찾아다녔죠. 그런데 오히려 더 외로워지더래요. 제가 조언해 드렸어요. 하루에 딱 1시간만 혼자 조용히 앉아서 차 마시면서 창밖을 보라고요. 처음엔 어색하셨는데 점점 그 시간이 좋아지셨대요.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래요.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혼자여도 충만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6번째는 건강검진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치 하나하나에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다고, 혈압이 살짝 올랐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그게 더 해로워요.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 자료를 보면 과도한 건강염려증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우울증까지 유발한다고 나와 있어요. 건강검진은 참고만 하세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78세 박철호님은 건강검진 받고 나서 결과표만 보고 사셨대요.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매일 걱정만 하시다가 식욕도 없어지고 잠도 못 주무셨어요. 제가 여쭤봤죠. 수치 때문에 행복을 포기하실 건가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드셨대요. 이제는 필요한 부분만 관리하시고 나머지는 크게 신경 안 쓰신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도 훨씬 나아지셨어요. 건강관리는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균형을 찾으세요. 7번째는 맛있게 먹는 거예요. 나이 들면 이것저것 가리게 되죠. 건강 생각해서 억지로 먹기도 하고요. 하지만 먹는 즐거움을 빼앗기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물론 정말 위험한 음식은 피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맛있게 드세요.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식사 만족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높고 우울감도 적었어요. 억지로 건강식만 먹지 마시고 가끔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드세요.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71세 최순희님은 당뇨가 있으셔서 단 것을 절대 안 드셨대요. 그런데 원래 떡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매일 참다가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더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드셔도 괜찮다고요. 조금만 드시면 된다고요. 그렇게 하셨더니 스트레스도 풀리고 혈당 관리도 오히려 잘 되더래요. 먹는 행복이 생기니까 다른 것도 잘 관리할 의욕이 생기신 거죠. 건강만 따지며 억지로 먹지 마세요. 먹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 삶의 질을 높입니다. 8번째는 손주 육아를 전담하지 않는 거예요. 손주가 예쁜 건 당연합니다. 가끔 봐주는 건 기쁜 일이죠. 하지만 전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미 자식 키우느라 평생을 헌신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인생을 사실 때입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조사를 보면 손주 전담 육아를 하는 조부모의 70% 이상이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어요. 요즘 육아는 예전과 달라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큽니다. 67세 송미자님은 맞벌이 딸 부부를 도와주려고 손주 둘을 매일 봐주셨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느라 본인 시간이 하나도 없으셨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참으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딸이 오히려 섭섭해 하더래요. 엄마가 아프니까 애들을 누가 보냐고요. 그때 깨달으셨대요. 자기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퇴원하고 나서 딸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봐줄 수 있다고요. 처음엔 딸이 섭섭해했지만 나중엔 이해하더래요. 이제 송미자님은 자기 시간을 갖고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세요. 훨씬 행복해지셨어요. 손주 육아는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전담해서는 안 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모두에게 좋아요. 아홉 번째는 과거를 들먹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때는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이러냐 이런 말 하시면 젊은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해요. 시대가 다릅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스스로만 힘들어져요. 고려대학교 세대연구소 자료를 보면 세대 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는 태도라고 나와 있어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현재를 사세요. 그게 젊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74세 임동수님은 젊은 사람들 볼 때마다 꼭 자기 고생담을 말씀하셨대요. 우리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희들은 편하게 산다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점점 피하더래요. 손주들도 할아버지 만나는 걸 싫어하고요. 어느 날 손주가 말했대요. 할아버지는 항상 옛날 얘기만 하셔서 재미없다고요. 그 말에 충격을 받으셨죠. 그 후로는 과거 얘기를 안 하시고 지금 손주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 물어보고 같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손주가 할아버지를 찾더래요. 젊은 사람들도 편하게 대하고요.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과거를 들먹이지 마세요. 현재를 사는 것이 진짜 젊음입니다. 열 번째는 텔레비전을 줄이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특히 뉴스를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돼요. 뉴스는 세상을 어둡게 보이게 합니다. 사건, 사고만 다루니까요. 하지만 실제 세상은 훨씬 따뜻해요. 성균관 대학교 미디어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감이 2배 이상 높았어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세요. 산책하면서 사람들 구경하고 자연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77세 강병호님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셨대요. 특히 뉴스를 계속 보시니까 세상이 너무 무섭고 사람들이 다 나쁘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더 집에만 계셨죠. 제가 제안했어요. 하루 1시간만 동네 한 바퀴 걸어보시라고요. 처음엔 귀찮아 하셨는데 억지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산책하면서 이웃들도 만나고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고 하니까 기분이 달라지더래요. 세상이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걸 느끼셨대요. 이제는 매일 산책하시고 텔레비전은 하루 1시간만 보세요. 훨씬 긍정적으로 변하셨어요. 텔레비전 줄이고 밖으로 나가세요. 진짜 세상은 뉴스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이제 나머지 10가지 지혜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째는 물건을 정리하는 거예요. 집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짐을 줄여야 해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세요. 필요 없는 물건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나눠주세요. 집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서울대학교 환경심리학과 연구를 보면 주거 환경이 단순할수록 노인의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행복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자식들한테 짐을 남기지 않겠다는 마음도 가질 수 있죠.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이 그 물건들을 정리해야 해요.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자식에 대한 배려입니다. 70세 김정숙님은 집에 물건이 정말 많으셨대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추억이 담겨 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댁에 갔는데 너무 깔끔하고 여유로운 거예요. 부러워서 용기 내서 정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하나씩 버리다 보니까 속이 후련해지더래요. 3개월 동안 물건을 절반으로 줄이셨는데 집도 넓어 보이고 청소하기도 편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지셨대요. 물건을 정리하면 인생도 정리됩니다. 집과 마음을 가볍게 하세요. 12번째는 용서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평생 살다 보면 원망스러운 사람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죠. 하지만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만 괴로워요. 미움과 원한은 나를 아프게 하는 독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마음의 해방이에요. 한양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용서를 실천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혈압이 낮고 수면의 질이 좋았어요. 용서가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제는 과거를 내려놓으세요. 억울했던 일, 원망스러웠던 사람 모두 놓아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편해집니다.
81세 최영자님은 평생 남편을 원망하며 사셨대요. 남편이 젊었을 때 바람을 피운 적이 있었거든요. 용서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상처를 안고 사셨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우울증까지 왔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 원망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나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진짜로 내려놓으시라고 했죠. 처음엔 어렵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매일 명상하면서 남편을 용서한다고 되뇌셨대요. 시간이 걸렸지만 정말로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지금은 남편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지신 거죠. 용서는 상대가 아닌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13번째는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나이 들면 목표가 없어져요. 그냥 하루하루 그저 지나가는 거죠. 하지만 작은 목표만 있어도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이번 달에 책 한 권 읽기, 이번 주에 산 한 번 가기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카톨릭 대학교 노년학 연구소 자료를 보면 일상적인 목표가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의욕이 높고 우울감이 적었어요. 목표가 있으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오늘 뭘 할지 정해져 있으니까요. 75세 윤석진님은 은퇴 후 아무 목표 없이 사셨대요. 그냥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또 텔레비전 보고 그렇게 보내셨죠.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고 의미 없이 느껴지더래요. 제가 제안했어요. 매주 작은 목표를 하나씩 정해 보시라고요. 첫 주에는 동네 도서관 가서 책 한 권 빌리기였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해내고 나니까 뿌듯하더래요. 그 다음엔 친구한테 먼저 연락하기, 손주한테 편지 쓰기 이런 작은 목표들을 세우셨어요. 삶의 리듬이 생기니까 하루하루가 달라지더래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곳 여행 가기라는 목표도 세우시고 실천하세요. 작은 목표가 일상의 활력을 만듭니다. 오늘 당장 하나 정해보세요. 14번째는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걸 먹었다,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하면 삶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연세대학교 긍정심리학 연구소에서 6개월간 실험을 했는데 감사 일기를 쓴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행복도가 40% 이상 높아졌대요. 감사가 습관이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68세 박명희님은 항상 불평불만이 많으셨대요. 자식들도 안 챙겨준다, 몸도 아프다, 돈도 부족하다 매일 그런 생각만 하셨죠. 그러니까 우울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감사 일기를 권해드렸는데 처음엔 뭘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3가지씩 적으셨어요. 처음엔 정말 억지였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감사할 일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3개월 후에는 하루에 10개도 넘게 적으셨대요. 생각이 바뀌니까 말도 바뀌고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자식들도 엄마가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하더래요. 감사 일기가 삶의 시선을 바꿉니다. 긍정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15번째는 필요한데 돈을 쓰는 거예요. 평생 아끼고 모으기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과 편안함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쓰세요. 좋은 침대, 편한 신발,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 이런 것들이요.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유산 많이 남기려고 고생하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적절한 건강 투자를 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의료비가 오히려 적게 들었어요. 미리미리 건강관리에 투자하면 나중에 큰 병 없이 지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행복을 위한 지출은 아끼지 마세요. 72세 서동철님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대요. 필요한 것도 아까워서 안 사시고 그러셨죠. 그러다가 허리가 아픈데도 낡은 침대에서 계속 주무셨어요. 결국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좋은 침대로 바꾸라는 권유를 받으셨어요. 비싸서 망설이셨지만 결국 사셨는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잠도 잘 오고 허리도 좋아지고요.
그때 깨달으셨대요. 돈을 아끼려다가 건강을 잃으면 더 큰 돈이 든다는 걸요. 이제는 필요한 건 과감하게 사세요. 건강과 행복이 우선입니다. 유산보다 내 행복이 먼저예요. 필요한데 돈 쓰세요. 16번째는 무리하지 않는 꾸준한 운동이에요. 격렬하게 할 필요 없어요. 가벼운 걷기와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건강이 달라져요. 서울대학교 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걷기를 6개월 실천한 노인들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개선됐어요. 운동이 약보다 낫습니다. 무리하게 할 필요 없어요. 집 앞 공원 한 바퀴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79세 안정희님은 운동을 안 하셨대요. 나이 들어서 뭐 하러 운동하냐고 하셨죠. 그런데 자꾸 기운이 없고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더래요. 제가 산책만이라도 해보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억지로 시작하셨어요. 동네 한 바퀴만 천천히 걸으셨는데 신기하게도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한 달 계속하니까 잠도 잘 오고 입맛도 돌아오고 기운도 나더래요. 이제는 매일 아침 산책이 습관이 됐어요. 친구도 사귀고 건강도 좋아지고 일석이조예요.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하세요. 걷기와 스트레칭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17번째는 취미를 갖는 거예요. 뭐든 좋아요. 노래, 그림, 춤, 정원 가꾸기, 사진 찍기 여러분이 즐거운 거면 다 취미가 될 수 있어요. 취미는 삶에 즐거움을 주고 사람을 연결해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조사를 보면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3배 이상 높았어요. 취미가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고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66세 전영수님은 은퇴 후 아무 취미가 없으셨대요. 시간이 너무 안 가고 지루하기만 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교실을 보셨어요. 해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용기 내서 신청하셨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셨대요. 그림 그리는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일주일에 2번 수업 가는 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래요. 거기서 친구들도 사귀고 전시회도 다니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취미는 노년을 가장 풍요롭게 합니다. 무엇이든 시작해 보세요. 18번째는 배우자를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평생 함께 살다 보면 공기처럼 당연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처럼 다시 데이트하듯 시간을 보내보세요. 한국가 정상다막회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노년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자식도 친구도 아니고 배우자예요. 평생 함께할 사람이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서로를 소중히 대하세요. 73세 김철수님 부부는 결혼 50년이 넘었는데 그냥 습관처럼 사셨대요.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요. 그러다가 부인이 아프셔서 입원하셨는데 그제야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으셨대요. 퇴원하고 나서 부인한테 사과하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셨어요. 이제는 매주 카페 데이트도 하고 산책도 같이 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세요. 손도 잡고 다니시는데 옆에서 보기 좋더라고요. 마지막 인생이 따뜻해지셨어요. 배우자를 새롭게 바라보세요. 평생 함께한 사람과 다시 사랑하세요. 19번째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비가 와도 나이가 들어도 변화가 와도 긍정의 시선으로 보려고 노력하세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모든 게 문제고 긍정적으로 보면 모든 게 기회예요.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노인이 평균 7년 더 오래 살고 건강 수준도 높았어요. 긍정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건강과 수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80세 황순덕님은 항상 부정적이셨대요. 날씨가 좋으면 너무 더워서 싫다, 비 오면 우울하다, 뭘 해도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피곤해하고 본인도 불행했죠.
제가 한 가지 연습을 시켰어요. 부정적 생각이 들 때마다 긍정적으로 바꿔 말하는 거예요. 비가 와서 싫다가 아니라 비 덕분에 공기가 맑아진다. 나이 들어 힘들다가 아니라 오래 살아서 감사하다. 이렇게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계속 연습하셨어요. 6개월쯤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래요. 표정도 밝아지고 건강도 좋아지셨어요. 긍정의 시선이 삶을 밝게 만듭니다.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20번째이자 마지막은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 잘 살았다. 나 괜찮다. 나 소중하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여러분은 평생 열심히 사셨어요. 자식 키우고 일하고 책임 다 하셨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고 사랑할 시간입니다. 서강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자기 사랑 수준이 높은 노인이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삶의 질이 높았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모든 행복이 시작됩니다. 85세 이옥수님은 평생 자기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으셨대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책하셨죠.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쓸모없어졌다고 자책하셨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까지 뭘 하셨어요? 자식 셋 훌륭하게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 꾸리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 말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 번도 스스로를 인정해 본 적이 없으셨대요. 그날부터 매일 거울 보며 자신에게 말씀하셨어요. 나 잘 살았다. 나 괜찮다. 나 사랑한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계속하니까 진짜로 자신이 사랑스러워지더래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셨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노년의 모든 행복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꽃님이님들, 오늘 말씀드린 20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식 인생에서 손 떼기, 돈 지키기, 새 친구 사귀기, 외모 관리하기, 혼자 있는 시간 즐기기, 건강검진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맛있게 먹기, 손주 육아 전담 금지, 과거 들먹이지 않기, 텔레비전 줄이고 밖으로 나가기, 물건 정리하기, 용서하고 마음 내려놓기, 작은 목표 세우기, 감사, 일기 쓰기, 필요한데 돈 쓰기, 무리하지 않는 꾸준한 운동, 취미 갖기, 배우자 새롭게 바라보기,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자신을 사랑하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평생 책임과 의무로 사셨잖아요. 자식 키우고 부모 봉양하고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신없이 달려오셨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는 충분히 하셨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자식 걱정하고 간섭하면 관계만 나빠져요. 돈 다 퍼주면 나중에 여러분이 힘들어지고요. 집에만 있고 운동 안 하면 건강이 나빠지고 우울해집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잃어버려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진짜 효도를 받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정신적으로도 자유로워져요. 친구들과 취미 생활하면 삶이 즐거워지고 외롭지 않아요. 꾸준히 운동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정말 작은 것도 괜찮아요.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걸 먹었다, 누군가 웃어줬다, 이런 것들이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꿀 겁니다. 꽃님이님들, 늙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늙느냐가 중요합니다. 책임과 의무로 살아온 지난 세월은 이미 충분했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내가 나를 챙기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가볍고 따뜻한 노년을 누릴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20가지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이 분명 더 행복해질 거예요. 저는 그걸 수없이 봐왔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한 노년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세요.